지금 현재의 무수히 많은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공부하라는 문제로 문제 생겼을 때 요 사진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야, 너는 왜 책을 안 보니라고 들고 있고 막 머리가 아파요. 너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져서 너 나중에 후회를 할 거야. 하지만 자녀는 묶여있으니까 가지는 못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이제 저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로 비전 스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너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적성을 찾고 진로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내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오. 이 학교는 취업이 신기하다, 아주 좋아요. 강제로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보낸다 자녀가 행복할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 중반을 살아보니까 네. 꼭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는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뭐 부모의 그런 만족, 뭐 대리 만족, 뭐 약간 낮은 자존감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만족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갈수록 진지해지고 네.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저기 이거는 황농문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그 공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네. 이게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이제 고난을 받을 때 모습이거든요. 유태인들하고 한국인하고 유태인들하고 세계적으로 IQ가 다 같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생산성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유태인들의 생산성이 한국인들보다 4배에서 6배가 높더라고요. 그게 높은 이유가 황농문 교수님 말씀으로는 유태인들은 일찍 철이 들었대요. 철이 일찍 들었대요. 자녀가 일찍 철이 든다면 부모가 공부를 강제로 시키지 않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유태인은 전반적으로 철이 일찍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이건 저는 우리나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과정에서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우리 조상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가를 가르친대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3번째 이야기가 자기는 항상 죽음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음 앞에서 직면을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모님의 그런 뭐 이제 뭐 자존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내가 오늘 뭐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교육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강요하잖아요. 구구단도 우리나라는 이걸 가르치지만 암기식으로 해버리지만 걔들은 이걸 하지 않는데요. 곱셈을 가르칠 때도 지켜본대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 과학이 초등학교 때는 잘하지만 갈수록 이제 따라잡히고 더 못 가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지만 교육 선진국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책 읽기를 시작을 했던 거고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기억이 안 나길래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책 읽기의 완성은 글 쓰는 거라고 해서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누가 저한테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몰입이 됐더라고요. 보통 전공의 때 일을 끝나고 나면 6시쯤 일이 끝나는데 12시, 1시까지 책만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책을 보고 나서 줄 치면서 보고 이거를 블로그에 쓰고 또 보고 하면은 벌써 12시야? 야, 자야 되겠네. 그때 제가 몰입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학습 능력을 지능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던지기, 신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던지는 것도 이걸 보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신체 운동이듯이 이제 뇌를 쓰게 되면은 이게 뇌가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독서가 낡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뇌를 개발시킨 사람을 다른 사람이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할까? 왜냐하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제 이거를 바탕에 깔고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니 이게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100짜리 지폐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사람이 그 이제 밤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불을 켜놓았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까운 석유를 왜 떼느냐라고 했었지만은 불을 켜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을로 퍼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 왼쪽 편에 이제 흑백으로 보이겠지만 이거를 불을 켜는 사람
불을 끄는 사람, 그름을 닦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전기 가로등이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혁신을 또 만들어냈어요. 아까 전기 했잖아요. 스위치만 끄고 내리면은 이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는 사라진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 바뀌어가는 옛날의 낡은 교육,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암기 위주의 교육을 계속 자녀들에게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바탕으로 가되 좀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찾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원숭이 애착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사 원숭이, 털로 된 원숭이고, 철사 원숭이는 먹이를 줘요. 털 원숭이는 안에 또 조명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가 이제 모유를 먹을 때는 철 원숭이에 가는데 항상 털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털 원숭이를 안 주면은 얘들이 문제가 생겨요. 정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 발달이. 그러면 이 말은 요거를 제가 비약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준호 헤어를 만든 강윤선 대표님이란 분이거든요.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이제 준호 미용실이 상당히 많은데 머리 자르는 가위 기술 하나만으로 연봉이 3억 5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이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그걸 찾아주고 하는 거는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머리가 똑같은 직사각형 정육면체나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이제 10년 전에 없었던 직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과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 교육이 왜 필요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녀의 행복, 성취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부모의 안심, 만족을 위해서 과거의 그런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죠. 우리가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해버리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정브로라는 친구인데 네네. 파충류에 관심이 많아요. 팝으로 해서 딱. 예, 팝으로 해서 갖다 서 그래서 곤충이나 파충류 양서류를 기르고 하는 거를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거예요. 구독자 숫자가 그전에 적었는데 94만 명이에요. 와. 야, 이거 대단하죠? 대단하다. 기자님, 우리 지금 팔로우 몇 명입니까? 우리? 저는 4만 명이. 우리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20배 더 노력해서 네네. 90만 따라가야 됩니다. 저 1000만 명 목표입니다. 1000만 명 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관심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재밌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재밌으니까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더 몰입하고. 그렇죠. 몰입하는 또 거죠. 새로운 방식을 또 보여주고. 그렇죠. 네. 설명도 잘해줘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박사예요, 거의.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이거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 봤었는데 걸그룹을 준비하던 이 자매가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좌절하지 않고 틱톡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틱톡이 뭔지 알까요? 틱톡 아실까요? 15초 정도 내외의 짧은 영상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틱톡을 연구를 하고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동생이 또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트로트를 재밌게 불러가지고 지금 500만 이상의 팔로우로 성장했어요. 우리 500만 가려면 기자님 어떻게 해야 되죠? 틱톡 해야죠. 틱톡 열심히 해야 둘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저 정도. 근데 이 친구들도 네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찾은 거예요. 스스로 찾아. 부모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몰입해서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보겠습니다. 이게 네. 50만인 것 같아요. 50만인가요? 네, K가 1000이라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50만으로 깜짝 착각했네요. 놀랐네요. 그래도 네. 우리도 50만 따라가려면 너무 많아요. 네. 12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10배. 인맥, 혈연, 확인이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있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제 기회를 스스로 얻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예전과 같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완된 상태에서 능동적인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부모가 강요를 해버리면 몰입할 수 없습니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하고 이완해야 됩니다. 명상과 이완. 부모가 네.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는 이 상태에 네.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이 뭐 네. 머리가 워낙 크다 보이게.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이 중요한 걸 놓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박노해 씨의 시만 제가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노해 씨가 이제 그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라는 건데 네.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부모로서 해줄 세 가지가 첫 번째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물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도록 그러면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첫 번째 부모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죠. 둘째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살생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낭비해서 안 되고 거짓에 침묵 동조해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하고 뭐 잘 먹고 정돈된 몸가짐을 가지고 책 읽고 일기를 쓰고 우애와 환대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일하게 잘해야 될 것은 내 삶을 먼저 똑바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안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내가 후진 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는데 내가 후지지 않아야지 자녀들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침묵을 아이를 시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또 아주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봐가시기 때문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모실 것을 약속드릴 수 있죠. 당연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